그러긴 해야 막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는 참 그래서 야구를 하게 된 겁니까? 길을 쓰고 야구부로 들어야 되겠다. 예.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 야구 수준이 훨씬 높다고 그럼요. 생각했을 거 한국 아닙니까? 야구는 아직까지 만만하게 봤죠. 그 당시로 걔들이 3,000개. 우리가 우리가 한 3, 40개? 6게임을 해서 6게임 해갖고 6게임을 다 이기셨다. 다 이겼습니다. 네, 배대웅 선수는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늦게 출범해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5년밖에 못했지만 아마 시절에 명품 수비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75년부터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무려 7년간 당시 또 하나의 천재 수비수였던 김재박 유격수와 함께 키스톤 콤비로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진짜 뭐 수비할 만 났겠습니다. 아, 그때는 우리가 김재박 감독하고는 눈빛만 봐도 그때는 사인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네. 우리 아마추어 대표 선수 할 때는 배워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 이제 그때 할 때. 아무튼 뭐 둘이 하면은 뭐 병살 더블 플레이도 정말 맛있겠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해외에서도 내가 네덜란드 국제대회에서 이제 스펙타클 플레이어 상을 받았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극찬을 했죠. 잘한다고. 그 상 얘기 좀 더 길게 해보시죠. 그걸 내 연구 보존하려고 아끼다 보관하는데 이사를 몇 분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베스트 나인 상하고 스펙타클 플레이어 상. 네, 배대웅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60년대인데 야구라는 종목도 좀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그 당시로 옥수수 빵을 보통 하나급에 한 박스씩 주는데 야구 선수들은 20명도 안 되는 야구인들 중에 선수 중에 한 박스를 주더라고. 하나급이면 한 60명에 60명, 그 당시에 60명, 예, 한 박스 주는데 야구 선수는 20명에 20명도 안 되는데 한 박스를 줬다. 그러긴 해야 막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는 참 먹을 게 없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하게 된 겁니까? 길을 쓰고 야구부로 들어야 되겠다.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프렌피의 전설. 고교 시절에는 경북고 때 완전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경북고 시절이던 71년 전국대회 5관왕을 차지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국대회는 대통령배. 예. 그 다음에 청룡기. 예. 청룡기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배가 중앙일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부산에서 화랑대기라고 예. 국제신보가 주최하는 화랑대기. 예. 그러고 이제 제1회 봉황대기가 여름 방학 때 생기고, 그 다음에 가을에 생기는 게 황금사자기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건데, 우리가 국제신보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대구에 내려서 학교 못 가고 동대구역에서 우승기를 반환하고 잠깐 우승기를 이렇고 봉황대기. 아, 대회가 임박해서 바로 열렸나 보죠? 예, 그래갖고 바로 그 차 타고 바로 올라갔는 기억이 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화랑기를 제외한 4개 대회가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 예, 서울대교. 그 4개 대회를 우승한 게 전무후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또 황금사자기 우승팀 주축으로 일본 이제 고교 선발 해서 가는데 거기도 전승하고 왔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큰 기록이더라고요. 71년 5관왕을 차지한 경북고 선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예. 고교 야구 대표팀 예. 일본을 가신 거죠. 예. 이때 이제 일본의 고시엔 올스타 팀과 6게임을 해서 6게임 해갖고 6게임을 다 이기셨다. 다 이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 야구 수준이 훨씬 높다고 그럼요. 생각했을 거 한국 아닙니까? 야구는 아직까지 만만하게 봤죠. 그 당시로 걔들이 3,000개. 우리가 우리가 한 3, 40개. 그 당시에 팀이 몇 개 안 되는 팀 중에 선수에서 선발한 선수들이 와서 예. 일본 고시엔 올스타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그때 기분도 좋으셨겠습니다.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시합 했는 거지 뭐. 네. 아무튼 뭐 배대웅 선수는 국가대표로 나가서 특히 뭐 일본 팀에는 별로 안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일본한테. 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65년도 아시안 게임을 한국에서 해갖고 우승했어요.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동대문 구장에 나이트 시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 나이트 시설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고교 시절에 맹활약한 덕분에 당시 뭐 고려대, 연세대 등 뭐 여러 대학들과 또 실업팀들에서 뭐 스카우트 전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땅을 들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결국 이제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왜 기업은행을 선택하신 거죠? 어릴 때부터 목표가 우리 3남이녀 막내인데 어머니가 니는 운동을 하거든. 은행에 들어가거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주인 많이 시켰어요.
목표를 은행에 두고 운동을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그 진짜.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들어간 기업은행의 야구단이 또 해체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또 배대웅 선수의 야구 인생의 이제 큰 전환점이 된 건데요. 아주 큰 전환이 됐죠. 은행이 있었으면은 네. 아마 제가 은행원서 응원원서 승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지점장의 길을 가고 그렇죠. 야구 선수의 길로 안 갔을 안 수도 갔을 수도 있었다. 네, 당연하죠. 그 전에 76년도에 롯데 자이언츠라고 아마추어 롯데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롯데가 우승했다고. 예. 또 그 다음에 77년도는 한국 화장품에서 또 야구를 만들어갖고 또 한 20명을 데리고 하니까 우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78년도는 포항 제주도 한다 이런데 포항 실업팀에서 2년간 우선 선수를 다 스카우트해 가니까 선수가 안 되니까 한 해 쉬었다 해라. 그랬는데 마침 기업은이 불러갖고 해체된 밤에 기업은이 선수하고 일부 대학 졸업생 12명 우선 데리고 가고 만들었죠. 결국 그래서 이제 지점장의 꿈을 접고. 그러면서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창단된다 하길래 그때는 막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네. 우리 안 가면 프로야구 창단 그렇게 영원하는 프로야구가 안 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또 대우도 좋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연봉이 뭐 한 1,500만 원. 제가 1,700만 받았어요. 최고 A급 받았으니까. 삼성에서 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황교봉 선수가 1,900이라고 그러고 배대웅 선수가 1,700.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그때 경남 아파트가 33평이 1,500만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던데 집사람한테 자랑하는 거는 집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월급 현금을 호적에서 그렇죠, 그렇죠. 줬으니까 예, 예.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지고 예. 월급 봉투 하나만 띄고 갖다 주는 그건 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빼돌렸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또 수당이 또 전부 나왔으니까 아마추어 때도 그렇고 예. 프로하고도 수당이 나왔었으니까. 수당을 챙기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봉투는 갖다 드리고. 봉투는 그대로 가져가고. 네. 그건 이제 집사람은 또 모르고. 배대웅 선수도 아마추어 시절에 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야구 월드컵을 할 수 있는 대륙간컵에서 미국을 결승전에서 5대4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서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또 새로운 역사를 남깁니다. 우리 우승이라고 생각도 못 했죠. 우승할 거라고는. 할 거라고는. 네. 그냥 그 전에 이제 또 76년도에 또 쿠바하고 시합해봤고, 미국하고 시합해봤고, 네덜란드 대회도 갔고 이러니까 조금씩 눈을 뜨게 됐죠. 77년도 갔는데, 그때는 우리 한 4강면 들자. 야구는 뭐 금메달, 은메달 이거 없으니까 네. 4강면 들자 했는데, 우치 하다 보니 뭐 결선지까지 가니까. 그때 우리가 상금을 100만 원 받았어요. 야구가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나 시상이 상금이 없었었다고. 아마추어에서 아마 그 당시에 돈이 100만 원 받았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100만 원 그 당시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세금도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표를 100만씩 넣어가고 줬으니까. 예. 참 배대웅 선수는 이렇게 또 선수 생활도 화려하게 하셨고 또 지난주 출연했던 김용국 선수처럼 또 TBC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해설하고 저는 스트레스 받아하고. 뭐 좀 재밌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표준말로 바꿔 나가려고 할게 벌써 나중에 한 2, 3일 해버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 뭐 또 실수했거나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좀 말씀해 보시죠. 우리 그때만 해도 야구가 전부 다 일본에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전부 용어가 일본이었다고요. 일본어. 뭐 데드볼. 데드볼부터 해갖고 원쓰리 원투 이렇게 하는 것도 만땅 만누르 가고 만땅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만땅 홈런 하고 캔도 뭐라 홈런이 아니고 말로 홈런을 만땅 홈런. 푸른 피의 전설 많이 봐주세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또 삼성 라운지의 창단 멤버였으면 삼성 라운지의 감독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 탓에 감독과 인연을 좀 맺지 못한 그런 사연도 있다면서요. 백영전 감독이 삼성에 부임하면서 저보고 유학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구단에서 3년간 말미를 주면서 갔도록 해. 미국 1년, 일본 1년 가고 없고 미국 있는데 사장이 와서 들어와서 이군 감독이라고 계시라 하길래 들어오니까 이군 감독도 안 된대요. 그 감독이.
단장이 와갖고 롯데가 김정희 감독이 취임하면서 수석 코치가 꼭 수석 코치 할 분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낙점이 돼갖고 또 롯데가 그 당시로 롯데는 4강만 들면 굉장히 야구 부문이 굉장히 팬들이 그렇죠. 호응이 굉장했다고요. 열일팬은 아닙니까? 열일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또 욕심이 있고 이래서 한번 갔다가 그리고 꼴찌 두 분하고 수석 코치하고 이군 감독하고는 같은 그레이드거든. 네. 그래서 이제 수석 코치가 안 되면 이군 가고 감독하고 이군 감독이 수석 코치하고 그래야 맞바꿨죠. 시즌 중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즌 중에도. 예. 결국은 꼴찌를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삼성에서는 백 감독이 간두고 이제 감독 물색을 하고 물망이 오는데 저도 뭐 제일 먼저 올랐죠. 꼴찌팀 수석 코치를 어떻게 삼성 감독을 모시고 오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 되더라고요. 또 감독은 못 하셨지만 삼성 라이온즈에서 거의 뭐 약 10년간 코치 생활을 하셨는데 코치 시절에 뭐 당시 좀 기억에 남는 뭐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제일 기억 남는 선수 이성엽 선수. 그때 고등학교 갓 졸업해갖고 네, 또 고등학교 후배고. 예, 네. 후배고. 또 김상엽 선수가 또 고등학교 갓 졸업해갖고 대고동에서 네. 나가갖고 투수. 에이스급 하려고 했고. 네. 예. 그리고 강기웅 선수, 네. 유중일 선수. 뭐 많았죠. 82년 뭐 창단 멤버들 가운데 이제 뭐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뭐 하mak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전화 와서 안부 묻고 얼마 전에 작고한 우리 정현발 선수 네. 갔다 왔지만 또 천보성 감독은 삼성에서 크게 빚 못 보고 LG로 가서 빚 받고 감독까지 하고 네. 예. 뭐 연락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 인생을 이렇게 좀 돌이켜 봤을 때도 가장 뭐 존경하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야구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는 모교 우리 서영무 감독님 또 프로야구 첫해 또 창단 멤버와 같이 갔던데 서영무 감독님을 제일 꼽고 싶네요. 그분은 야구 전에 야구보다 인성교육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죠. 네, 이렇게 뭐 긴 시간 야구 인생 한 50년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야구 인생 가면 60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예. 마지막으로 배대웅 선수의 이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웅 선수 파이팅!